자, 어제 시험 본 전기이론 기출문제함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이하기 전에, 아무튼, 이번 전기이론은 일단 공부가 잘 된 사람 입장에서는 점수를 꽤 잘 받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부가 적당하게 이제 좀 된 사람들은 이게 생각보다 실수를 하는 문제들이 많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실수라기보다는 그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을 것 같다라는 그런 문제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 뭐 90점 이상을 받았을 것 같은데, 공부를 적당하게 해가지고 실수 좀 해버리면 뭐 60점, 70점, 60점대까지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럴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공부가 좀 잘 돼 있어 가지고 빠르게 문제 해결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크게 뭐 어려운 문제가 한두 문제는 있었습니다. 물론 실수를 유도한 문제들이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들도 한두 문제 있었는데 그 외 문제들은 그냥 편안하게 나왔던 문제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기기 같은 경우는 역시 문제가 전체적으로 의도 파악이 좀 됐으면 기출에 나왔던 형태하고 유사한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잘 받았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게 기출이 안 나왔던 유형이 한 서너 문제 있었잖아요. 그죠? 서너 세 문제 정도가 기출에 자주 없었던 문제인데, 그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이걸, 어떤 의도다라는 걸 빨리 체크하고 넘어갔으면 문제를 좀 쉽게 풀었을 것 같고, 근데 그런 문제가 그 의도를 잘 못 봤다면 시간이 좀 걸렸을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푸는 문제가 적고 그냥 말로서 평상시 나오듯이 말로서 많이 나와서 시간은 많이 걸렸던 그런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같이 한번 풀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요. 유효전력 800, 무효전력 600인 단상 교류회로의 역률은, 이거 맨날 나오는 거니까 알아서 4대 3이죠. 그죠? 5, 4, 3. 이게 800, 600이니까 1000. 역률은 0.8이다. 뭐, 이런 형태는 알아서 봐주시고. 무한히 긴 두 개의 평행 도선에 1A의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 이거 맨날 했던 문제입니다. 모의고사에서도 서너 번 했던 거고, 간격 T고요. 전류 I1, I2가 같은 방향이다. 그러면 같은 방향일 때는 서로 흡입력이 작용했고, 그죠? 서로 다른 방향일 때는 반발력이 작용했다라는 거, 그리고 자기력선의 밀도로서 파악을 해봤고, 또 FBI 손으로도 해봤고, 다 해봤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같은 방향이니까 흡입력이다. 일단 먼저 맞추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힘 F 구하는 공식은 T분의 2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 뉴턴 포메타. 근데 지금은 실제 값을 계산할 필요 없이 이 거리의 관점에서 뭐만 보면 되더라. 그래서 평행도선 간의 간격만 2배로 하고 전류를 똑같이 하면 힘은요라고 하니까 거리만 2배가 되고 전류 다 똑같이 하면 힘은 반으로 줄 거다. 그래서 힘의 크기는 2분의 1이 된다라고 되고 흡입력이 작용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답은 역시 4번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회로에서 R1, R2 저항값의 차이는요? 라고 했습니다. 이건 합성장, 이 관계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지금 R1 더하기 R2는 얼마요? 10이거든요. 근데 이거 병렬 합성하면 RT가 있을 건데, RT는 R1 더하기 R2분의 R1, R2인데, 그죠? 이게 얼마가 나왔다는 거예요? 전압을 42V 걸었더니 전류가 21이 흘렀다. 20A가 흘렀다라는 것은 I분의 V 해가지고 20분의 42 하니까 2.1이죠. 근데 R1 더하기 R2가 10이니까 R1, R2는 21이다. 그래서 우리 두 개 더해가지고 10 만들고 곱해서 21 만드는 것은 안 해봐도 3, 7이죠. 그죠? 그래서 3하고 7이다. 라고 하는데 이걸 굳이 해보면 R1은 10-R2다. 그럼 여기 집어넣으면 10-R2 곱하기 R2는 21이다. 그럼 이거 R2제곱 마이너스 10R2 플러스 21은 0이다.
이거 3하고 7. 그래서 R은 3 또는 R은 7. 뭐 이런 형식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풀면 되는데, 안 풀어도요. 더해가지고 12 곱해가지고 21이 나오는 건 3, 7이다. 그러면 3하고 7이니까 두 저항의 차이값은요? 4다. 그림의 평형 3상회로에서 승관전압이 220V고 상전압 한 상의 임피던스가 4 플러스 J3입니다. 선전류는 어떻게 되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전압 빨리 구하면 되죠. 그죠? 루트 3분의 220이고요. 여기 전류의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이 크기는 임피던스의 크기가 5니까 그러면 I는 상전류나 선전류는 같으니까 그죠? 5분의 루트 3분의 220. 그러니까 루트 3분의 44인가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됐다라는 거고요. 5번 정전 용량이 8 마이크로페럿인 평판 축전기에 전압이 200V일 때 축전기에 전화량은 하니까 딱 보자마자 전압 주어지고 정전 용량 주어지고 Q 물어봤으니까 Q는 10의 C가 8 마이크로 V가 200 하니까 16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이니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답은 1번인가요? 그래서 일단 5번까지는 너무 편하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기본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그림의 직렬내로에서 저항 R과 리액턴스 X는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전압이 얼마요? 40의 0도. 전류 I는요, 2의 마이너스 30도. 그럼 임피던스 Z는 I분이 보이니까 2의 마이너스 30도에 40의 0도니까 이건 20의 30도다. 그러면 30도 삼각형 루트 3대 1대 2에 해당되는데 2가 20이니까 얘는 10루트 3 플러스 J의 10이다. 그래서 이걸 빨리 요 개념이 생각났다면 R은 10루트 3이고요. 그 다음에 X는요. XL을 물어봤네, 그죠? XL은 10이다. 자, 7번입니다. 그림의 회로에서 전류 I와 전압 V는 얼마가 되나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문제가 그래도 그나마 난이도를 준 문제 같아요. 그죠?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 요령입니다. 만일에 이 문제에서 이 값이 없었다. 이 값이 없었다고 하면 얘는 슈퍼노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으로 잡고, 그죠?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8이다. 그러면 이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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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류의 합은 0이다. 라고 하고, 여기에 VA 잡고, 여기에 VB 잡아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한 3개 정도는 세워야 문제 풀이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슈퍼노드를 그냥 안 세워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냥 2개만 여기서 여기 잡고, 제가 이렇게 안 풀어봐가지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8이라고 노드, 아는 노드니까 잡고, 여기를 VA, 여기 VB 해가지고, 여기에 전류 방정식 세우고, 여기에 전류 방정식, 이 들어오는 전류가 있으니까 이 전류는 이 전류 더하기 이 전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3분의 VA 빼기 마이너스 18. 3분의 1이네요. 그죠? 3분의 VA. 플러스 I는 0이다.
이렇게 하고요. 수식이 하나 더 필요하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는요. i는 6분의 VB 빼기 18 더하기 그 다음에 3분의 VB 해가지고 잡고요. 여기 잡아서 사용을 하고, 그럼 이제 V는 마이너스 18 빼기 VA 해가지고 V를 계산하면 되고, I는 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수식이 하나가 더 필요하네요. 그죠? VA에 대한. 그러면 여기 수식은 이건가요? 이전류, 합은 0이다. 뭐, 이렇게 하면 어쨌든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라고 해서 정의를 하면 되나요? 좀 불편하긴 하지만 뭐 어쨌든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그죠?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지금 만일에 이 문제가 없으면 어쨌든 수식을 2개 세워가지고 이걸 연립으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요령껏 딱 봤을 때 이 노드 진압, 단자 진압을 줘버렸어요. 단자 진압을 준 상태에서 이 문제의 해석은요. 여기 진압을 줬네. 그럼 여기가 2ohm이네. 12V네.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는 6A네. 그럼 여기가 1ohm이니까 여기는 6A가 흐를 거니까 6V네. 그럼 여기가 0일 때 여기가 6V고 12V니까 여기는 18V네. 그럼 이게 18V고 여기 마이너스 18V니까 여기는 36V네. 6ohm에 36V니까 이쪽에 흐르는 전류가 6A네. 그럼 이거 6A, 이거 6A니까 이쪽에 들어오는 전류는 12가 돼야 되네. 그럼 여기가 12가 되고, 그죠? 12가 되고. 그럼 이제 여기서는 나가는 전류가 12면 여긴 들어오는 전류가 12가 돼야 됩니다. 이 전류하고 이 전류의 합이 12가 돼야 된다. 즉, 이렇게 가는 전류하고 이렇게 가는 전류가 마이너스 12가 되면 된다. 라고 해가지고 3분의 V 마이너스 18 플러스 3분의 V 플러스 12는 0이다. 양변에 3을 곱하면요. V 플러스 18 플러스 V 플러스 36은 0이다. 이 V는 54가 되나요? V는 27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7이다. 여기가 마이너스 27이면 맞는지 보면요. 여기 3ohm에 27이니까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9가 흐르고요. 여기는 18에 27이니까 이렇게 9네요. 그죠? 그럼 3에 9가 흐르니까 이게 3이 들어와요. 그러면 9가 들어오고 3 들어오니까 나가는 전류가 12가 된다. 맞겠구나. 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I는 10이고요. V는 9가 되나요? 지금 양변 진압은 9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노드를 잡아가지고 여기 노드 잡고 뭐 전류 방향식 세우고 이렇게 해서 푸는 것보다는 이게 딱 이 진압이 10이다 라는 것 때문에 여기 전류가 딱 결정되고, 그럼 이 전류가 결정되니까 여기 진압 나오고 이 노드 진압이 나와버려요. 노드 진압이 나와버리면 이 전류가 결정되니까 여기 전류를 KCL을 이용해서 풀어낸다 라는 이런 방법으로 풀었으면 조금 더 빨리 정리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건 맨날 하는 거잖아요. 그죠? L1, L2가 각각 2mm 헬리일 때 두 코일을 AB를 이렇게 A처럼 접속을 하면 가극성이죠. LT1은, LTA라고 할까요? LTA는 2 더하기 2 더하기 L1 더하기 L2 플러스 2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기락계수는 0.5니까 M은 K의 루트 L1, L2인데, 그러면 지금 이제 2가 되고 0.5가 되니까 이건 1이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2 더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1. 6mm 헬리가 된다. 근데 LTB는 감극성이니까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이 되고, 그러면 이건
2 더하기 2 빼기 2 곱하기 1이 돼서 2mH가 된다. 그럼 B보다 A가 3배 크다. A는 B보다 3배 크다. 뭐 이런 정도는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힘든 건 아닙니다. 그죠? 맨날 하던 형태입니다. 그림의 회로에서 유효전력이 720이고 역률이 0.6일 때 무효전력과 인덕턴스는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코사인 세타가 0.6이에요. 그러면 0.6의 삼각형은 3, 4, 5 삼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빨리 머릿속으로. 이게 코사인 세타가 0.6일 때의 그림이죠. 그러면 이때 유효전력이 720이에요. 3이 720이네? 그럼 24를 곱했네? 그럼 여기 24 곱하면요. 이건 960. 그래서 960이고, 그러면 5를 곱하면 여긴 1200. 이렇게 해가지고, 무효전력이 얼만데? 라고 하면 960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960이 바로 나왔을 때, 지금 이제 뭘 물어봤다고요? 인덕턴스 L은 얼마인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R이 60이죠. R이 60이니까, 이거, 이 삼각형은 전력 삼각도이면서 임피던스 삼각도니까 얘가 60이에요. 3이 60이니까. 4는 얼마요? 80이구나. 그러면 오메가 L이, 오메가가 파이분의 100인데, 1000인데, 곱하기 L을 한 게 80이구나. 그러면 L은 1000분의 80 파이. 오메가가 왜 아니구나. F가 이거네요. 2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1000인데, 곱하기 L인데, 이게 80이다. 파이 없어지고, L은 2000분의 80. 1000분의 40이네, 그죠? 이렇게 구하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삼각형만 잘 그리면 되는 거예요. 삼각형만 잘 그리면 될 거고,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전압은 얼마짜린데? 라고 만일에 그렇게 물었다면요. 이게 임피던스가 60, 80, 이쪽은 100이겠죠. 그러면 임피던스 100에 피상전력은 1200이니까 Z의 크기분의 V의 크기의 제곱,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지금 이제 1200이 나와야 되니까 이게 V의 크기의 제곱이 12가 돼야 되고 뭐 이런 형식의 문제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아무튼 뭐 답은 내는 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이 이상하네. 이게 근데 제대로 회로는 이 V를 구하면 이상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V를 구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한번 구해 볼게요. 이게 720, 이게 960이면 이건 피상전력 VI의 곱은 1200이에요. 근데 임피던스가 여기에 60, 저항이 60, 이게 80이 돼줘야 되니까 100이에요. 그러면 전류의 크기는, 전압의 크기는요. 이게 Z의 크기분의, V의 크기의 제곱이 I를 구할까요? I 크기의 제곱에 Z를 하면 120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100이니까 I 크기의 제곱이 10이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I 크기의 제곱이 10이고요. 그러면 I는 루트 10이고, 그럼 V를 계산을 하면 V는 뭐 100 곱하기 루트 12, 뭐 그런 형식의 답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냥 계산을 하지 마세요. V는. 수치가 안 좋네요. 그죠? 자, 10번입니다. 그림의 회로에서 스위치가 T=0에서 동작하여 닫힌 상태로 유지할 때 초기 전류 I0 플러스하고
정상 전류 I 무한대는 어떻게 되냐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이제 우리가 구하라는 것은 어디예요? 여기죠, 그죠? 여기니까 I. 그 다음에 IT, I1, IRT, 그 다음에 ILT, VL. 이걸 같이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IR, IL, 그리고 이 양단진압 VL. T가 0보다 작을 때는 스위치가 열려 있으니까 다 전류가 안 흘러요. 전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 상태에 되어 있는 거고요. T 이꼬르 제로 플러스가 됩니다. 스위치를 탁 했을 때 이 칸의 값이 얼마인지, 그리고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 칸의 값이 얼마인지 빨리 계산해 볼래요? 다 해봤죠? 멈춰놓고 다 마무리 지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T 이꼬르 0의 스위치를 딱 옮겼어요. 옮겼을 때 중요한 값은 뭐라고요? 이것만 중요했죠. 코일은 전류가 연속이다. 그래서 이쪽에 전류가 안 흘러요. 그럼 스위치를 닫자마자 2옴, 3옴에 10V니까 이렇게는 2A의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IT가 2가 되고요. IR도 2가 됩니다. 그리고 VL은요. 2 곱하기 3 하니까 여기가 6V거든요. 그럼 이게 6V고 이게 6V니까 여기가 6이 나와요. 그러다가 시간이 무한대로 가면요. 무한대로 가면 이게 단락이 되잖아요. 그럼 모든 전류는 이렇게만 흐를 거고, 그러면 여기는 10에 2옴만 있으니까 I는 얼마요? 5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IR은 안 흐를 거고, IL도 5A가 될 거예요. 그리고 VL도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될 거다라고 해서 이 칸 채우는 연습 좀 해보시고요. 그럼 지금은 여기 전류를 물어봤으니까 초기값은 2고 최종값은 5다. 만약에 여기를 물어봤으면 0이고 5고요. 여기를 물어봤으면 2고 0이다. 뭐 이렇게 답이 되겠죠. 그죠? 지금 보기가 여기는 0, 2가 있었으면 그래도 보기가 대부분 2, 5도 있고 0, 5도 있고 2, 0, 2, 0은 없네요. 그죠? 0, 2가 2, 0이 하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알아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인가요? 단상 교류 전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자, 이런 문제를 딱 접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답은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부가 좀 덜 된 친구들은 고민을 했을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시 전력은 복소 전력의 크기. 이 복소 전력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는 순시 전력이 아니라 피상 전력이죠. 그래서 이거 순시 전력은 그냥 시간에 따른 전력 PT죠. 그죠? VT, IT의 곱을 이야기하는 게 순시 전력이고, 복소 전력의 크기는 피상 전력이다. 유효 전력은 저항에 실제로 소비되는 전력이고요. 피상 전력은 전압의 시료값과 전류의 시료값의 곱이고, 무효 전력은 리액턴스에서 전원과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전력이 되더라. 평행 삼상 회로의 델타 결선 부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 델타 결선. 각 선전류의 위상차는요. IA, IB, IC의 위상차는 당연히 120도 간격이죠. 평행 삼상이니까, 그죠? 상전압과 승간전압의 크기는 같죠? 여기 VL이고 여기 VP죠. 같다. 상전류의 크기는 선전류의 크기의 루트 3배가 아니라 선전류의 크기가 루트 3배고, 그죠? 루트 3분의 1이죠. 상전류하고 선전류의 위상차는 이게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30도 오히려 느리죠. 그죠? 크기는 루트 3배인데 위상이 30도 느리더라. 맨날 이건 뭐 크게 문제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죠? 그림의 회로에서 전류 I는 얼마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뭐 전류 I 물어봤으면 노드 방정식 그냥 쓰고, 이건 뭐 특별하게 다른 회로를 쓸만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냥 노드 방정식 써서
사용을 하면 여기는 2분의 V-7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 플러스 1분의 V는 0이다. 양변에 2 곱하면 V-7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i 플러스 2V는 0이다. 그리고 i는요 2분의 7 마이너스 V다. 그래서 2i는 7 마이너스 V다. 여기니까 V-7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에 7 마이너스 V 플러스 2V는 0이다. 제가 괜히 미리 여기서 그냥 바로 7 마이너스 V를 쓰고 곱했어야 되는데 이걸 수식을 넣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아무튼 계산하면 얼마요? V 다 묶으면 2V 이거 마이너스 14 플러스 2V 이거 V 하니까 5V인가요? 마이너스 14 21 25인가요? V는 5. 그래서 V가 5니까 I는요 1A인가요? 뭐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렇게 풀면 되고요. 이거 빨리 뭐 그냥 대충 하려면 여기에 1 대입시켜 가지고 전류 만들어 보고 2 대입시켜 가지고 한번 해보면요 2를 대입시켜 봅시다. 이게 2라고 하면요 여기 2 곱하기니까 4V예요. 그럼 7이서 여기가 2가 되고 4V가 되니까 여기 3이에요. 그럼 여기는 3이. 그러면 여기가 2가 되니까 여기 4예요. 들어오는 건 4, 2, 8이 들어왔는데 나가는 건 3이다. 틀렸죠? 틀렸다. 그러면 2보다 작아야 된다. 1이 들어가면요. 이게 1이 되면 여기 2V다. 그럼 여기는 5가 된다. 그럼 여기는 5가 흐를 거고요. 여기가 1이 흐르니까 여기는 2가 들어간다. 그러면 들어오는 건 2, 1. 5가 들어오고 나가는 건 5가 들어오니까 맞다. 이런 식으로 종속 주는 문제가 있으면 대입법 해가지고 풀어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는 연습도 평상시에 좀 연습을 하다 보면요 시험장이 되면 이런 것들이 돼요. 근데 눈으로만 딱 보고 뭐 되겠지 하고 하면 시험장에서는 절대 안 풀리죠. 그죠? 그냥 노드 방향 세워야죠. 자, 이 문제도 그냥 빨리 푼 사람들은 진짜 빨리 풀었을 것 같아요. 그죠? 커피스트 병렬일 때 이게 10 플러스 10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5V래요. 근데 몇 볼트 그랬더니 12.5를 그렸다. 그러면 여기 7.5다. 그러면 전압비가 5대 7.5, 2대 3이다. 그러면 용량비는 3대 2가 됩니다. 그러면 2, 3이 돼야 된다. 근데 2에 해당되는 게 10이네요. 그럼 3에 해당되는 건 15. 그러면 여기가 5가 되면 된다. 이게 끝이죠. 그죠? 그래서 비율만 따져서 그냥 정의를 하시면 되고요. 그림의 회로에서 단자 ABS의 태분한 등가지나 VTH하고 태분한 등가지항 RTH 이건 전원 변환해서 그냥 마무리 짓는 거죠. 25 곱하기 2 하니까 여기는 50V에 25. 그러면 이거 50 하니까 150. 15, 25 하니까 40. 그럼 여기에 10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역시 뭐야? 태분한 등가 40 더하기 10분의 10, 5분의 1이네요. 30. 10하고 40하고 병렬하면 8인가요? 8. 그래서 VTH는 30이고 RTH는 8이다. 뭐 이런 형태는 알아서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구해지는 거죠. 저항 15매 비정연파 전류 IST가 3 sin 오메가 t 플러스 sin 3 오메가 t가 흐를 때 전류 I의 시력값과 그 다음에 저항의 평균 전력은 이라고 했습니다. IRMS를 구하면요. 고조파들이 있을 때 루트 2분의 3의 제곱, 그죠? 루트 2분의 1의 제곱. 2분의 9 더하기 1. 5가 되나요?
그래서 루트 5다. 그러면 P는 I의 크기의 제곱에 R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니까 I 크기는 5가 되고요. I 크기가 루트 5니까 루트 5의 제곱 하니까 5 곱하기 10. 그래서 50W. 뭐 계산하는 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죠? 그림의 회로에서 H가 T = 0에서 닫을 때 전류 IT의 자연응답 특성은요? 라고 되어 있는데, 딱 보자마자, 이건 초기값을 가지고 고용답이죠. 그죠? 고용답이고, RLC 직렬입니다. 보자마자 특성 방정식, SE제곱 플러스 L분의 RS 플러스 LC분의 1은 0이다. 라는 걸 암기를 하고 있다면, L분의 R을 계산하니까, 여기는 L은 10mm, 100mm. 이건 1000. 그러니까 10의 4승이네. 그 다음에 LC분의 1은요, 0.1 곱하기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이니까 10의 8승이에요. 그러면 SE제곱 플러스 10의 4승 S 그래서 10의 8승 은 0이다. 이거 반 나누면 2분의 10의 4승을 제곱을 하면요, 4분의 10의 8승인데 10의 8승하고 비교하면 이게 더 크죠. 이거 바로 부족제동이다. 그죠? 부족감세다.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정도의 문제는 우리 시험에 기출에 몇 번 나왔던 패턴이고 하니까 딱 시험장에서도 이런 것들은, 이게 처음 나올 때는 이런 것들을 외우지 못하니까 할 게 많은 거고 그런 건데, 이제 몇 번 나왔으니까 바로 풀 수 있어야죠. 그죠? 자, 그림의 회로에서 한 상의 부하가 Z 델타가요 3 플러스 j6일 때 삼상 부하 전체의 유효전력 P하고 무효전력 Q의 값은 어떻게 되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 전압은 실효값이다. 자, 이런 문제 있으면 무조건 집어넣죠. 근데 이제 이걸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델타가 지금 이제 3 플러스 j6이에요. 그러면 이대로 해가지고 상에 흐르는 전류를 알면 I제곱 R 해가지고 뭐 전력을 구하든 한 상에 대해서 구해서 3배 이렇게 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걸 빨리 이런 식으로 고치면 그죠? 이거 1 플러스 j2 선로의 임피던스가 2 플러스 j2 사실 말도 안 되죠. 뭐가 말이 안 돼요? 부하 임피던스보다 선로 임피던스가 더 크다는 말은 손실이 여기가 더 많다는 거잖아요. 같은 전류가 흐를 때. 그래서 이렇게 큰 손실을 일으키면서 전력을 공급한다. 말도 안 되죠. 그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거 우리 하나로 합치면요, (3 플러스 j4) 여기에 순간전압이 얼마요? 상전압이 있네요. 그죠? 상전압이 5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순간전압은 50루트 3이니까. 상전압이 50. 이제 YY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여기에 Y결선을 만들면요, 이제 YY가 됐으니까 그냥 한 상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0이고 이거 5니까 전류의 크기는 얼마요? 10A 라는 것까지는 누구나 다 풀 거예요. 그럼 이때 전력 P를 구할 때 3I 크기의 제곱 R을 하면 되는데, 이건 3 곱하기 10의 제곱 곱하기 R을 할 때 이걸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이걸 쓰면 여기는 선로 손실과 부하의 전력의 합의 총 전력이죠. 그죠? 근데 지금 현재는 여기에 전류가 10이 흐를 때
여기에 손실되는 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 손실만, 여기에 출력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3이 아니라 RL이 얼마요? 1이다. 이것만 조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 문제입니다. 그죠? 이건 300이죠. 그래서 이거고, Q는요. Q, 삼상 전체의 Q는 역시 3의 I 크기의 제곱에 X. 그러니까 3의 I 크기의 제곱 100에다가 얘는 4가 돼서 이건 400이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가 여기 Q가 아까 전에 2가 되나요? 4가 아니라 산술 2가 되고 이게 400이 아니라 뭐요? 600인가요? 600이다 라고 해서 이 문제의 크기가 여기 그 보기에 4번요. 보기에 4번을 탁 풀었을 때 이걸 잘못해가지고 여기 전체를 보면 i제곱 r 이걸 이제 유도했던 것 같아요. 그죠? 시험장에서 출제자는 i제곱 r 해가지고 3회에서 이거 하면 3회 이게 3배가 돼가지고 900이고 여기도 3배가 돼가지고 이게 4가 되나요? 2가 아니라 4가 돼가지고 이건 1200. 제가 뭐 요걸 설명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값이 나와 버리는데 어쨌든 이 전체를 다 해가지고 i제곱 곱하기 4를 3배 해서 1200하고 이게 900을 내라고 보기 4번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600하고 1200을 900하고 1200을 만들어 놨는데 답은 그게 아니라 300하고 600이다 라는 거 정도는 좀 봐주시고, 그래서 이게 부하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삼상 부하에서니까 이건 부하가 아니라 설로고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사실은 이해로 해서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더라고요. 알아서 좀 봐주시면 되고, 이 문제만 실수를 안 했으면 거의 대부분 여기서는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다 맞출 수 있는 시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림의 해로에서 교류 전류의 진폭 IM이 최소가 되는 주파수 F하고 이 주파수에서의 교류의 진폭 IM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RLC 병렬이죠. 병렬일 때 여기 들어오는 전류가 최소가 된단 말은 여기 임피던스가 최대가 되고, 이 병렬에서 임피던스가 최대가 된단 말은 공진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럼 공진이 됐으면 이건 끊어진 회로니까 회로에는 전류는 총 5ohm의 V가 있으니까 여기 나누기 5 하니까 IT는 얼마가 된다고요? 20 sin 2파이 FT라는 이런 형태가 될 거다. 얘가 20이죠. 그죠? 그래서 공진이 되면 얘는 0도죠. 그죠? 0도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될 거다. 그래서 진폭은 20입니다. 그럼 이제 공진 주파수 F는요, 2파이 루트 LC분의 1. L은 0.1, C는 0.4. 하니까 0.04, 0.2의 제곱이죠. 그죠? 0.48분의 1. 자, 그림의 해로에서 부하장 RL의 평균 전력이 P, 평균 전력 P를 구하라. 그럼 P는 RL이 주어졌으니까 RL분의 VL제곱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때 여기 전압을 구하는데 이게 100V인데요. 전기내수가 10대 1입니다. 1대 10입니다. 임피던스 B는 1대 100이라고 했고, 그럼 100에 대한 것이 100에 해당되니까 여기서 들여다본 저항은 1호입니다. 그럼 100V가 1이니까 여기 몇 볼트요? 50V고. 그럼 50V가 건수비가 1대 10이니까 전압비도 1대 10. 여기 500V다. 그러면 P는 100분의 500 곱하기 500. 이 전압이 시료값이겠죠? 그럼 동그라미 2개 주니까 2500. 2.5kW라고 해서 값을 냈습니다. 그죠? 자, 문제를
수문제를 푸는데 설명하는 시간 빼고는 사실 그렇게 많이 시간 걸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딱딱 떨어지는 형태의 깔끔한 문제가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험 보시면서 공부를 좀 하고 봤다면, 문제가 그 수치도 어려운 거 없이 그냥 잘 풀리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형태의 문제고, 한두 문제가 이제 좀 고민을 하게끔 했는데, 이게 공부가 좀 덜 된 사람들은요, 한 번 더 읽어야 되고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라서 공부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이런 문제를 봤으면 진짜 쉽게 점수를 얻을 수 있었던 그런 형태고, 그리고 시간도 생각보다 많이 쓰지 않고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의고사 볼 때는 이거보다는 조금은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운 게 좀 더 많은데 그나마 좀 수월한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험 잘 보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